당신을 괴롭히는 투자 고민, 매일 아침 10시에 만나는 아침엔 투자 허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홍선혜입니다. 어제 저희가 첫 방송을 했잖아요. 네. 진짜 잊지 못할 첫 방송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로. 참 네. 첫 방이라 좀 힘을 내야 되고 화이팅을 내야 되는데 장 상황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저도 끝나고 굉장히 많이 반성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맞습니다. 네. 어제 정말 저희 방송 끝나고 나서 음. 낙폭이 무서울 정도로 정말 커져가지고 방금 전 방송에서 네. 민준이 형님께서 재모야 오전 방송이 그래도 나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네. 끝날 때 왔으면 큰일 났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네, 그래서 어제는 뭐 서킷 브레이커까지 발동이 됐는데 뭐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네. 일본도 그랬고요. 정말 힘들더라고요. 네, 뭐 대만 증시도 그랬고 아시아 시장 전반이 좀 패닉 상태였는데 그래도 오늘은 반등을 해주면서 장 초반 매수 사이드카까지 발동이 됐습니다. 어제 낙폭에 비하면 아직은 조금은 아쉬운 좀 상승폭이긴 한데 그래도 오늘 좀 진정세를 보면서 확인하면서 일단 방송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방금 사실 선혜 씨가 얘기하신 것처럼 좀 불행 중 다행이라고 네. 할까요? 오늘 장 초반에는 반등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일수록 나의 포트폴리오는 안전한지 내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가장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시장 전략과 포트폴리오 상담으로 어려운 시장 헤쳐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신 분들도 인사 부탁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지훈 부장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네. 소개 좀 부탁드려요. 인사. 네. 예. 저 NH투자증권의 디지털 자산관리센터에서 디지털 고객님들의 가려운 등을 아하. 긁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온몸이 가려우신 분들 많으시거든요. 진짜. 예. 네. 등만 시원하게. 아닙니다, 지금.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네, 이민영 부장님. 안녕하십니까. 인사 네.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NH투자증권 반포금융센터에서 자산관리 담당하고 있는 이민영 부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부장님 반갑습니다. 네. 우리 박지훈 부장님은 예. 가려운 곳을 네. 긁어주신 분인데 이민영 부장님은 어떻게 뭐 네, 다고나 지금 이런 거 없을까요? 가려울 뿐만 아니라 지금 여기저기 지금 아픈 북소리가 나고 분들이 있고 많아요. 네. 마음 아픈 분들이 네. 많기 때문에 네. 조금 투자자분들, 저도 투자자기 때문에 음. 함께 고민하고 그리고 좀 멘탈 관리 음. 좀 하는 그런 시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네. 확실히 오늘 아침에 여러 네. 기사의 댓글을 제가 봤는데 어제 밤까지 너무 아프셨대요, 몸이. 근데 오늘 9시에 딱 몸이 건강이 좀 회복이 된 것 같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내 건강이 곧 증시다 하시는 분들이 좀 계시더라고요. 근데 뭐 아직은 이걸로는 좀 부족하다. 뭐 부족하죠. 이런 분들이 네. 뭐 대다수일 것 같은데 어쨌든 시장 진단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부장님 어제 네. 분위기, 오늘 분위기 뭐 진짜 롤러코스터가 따로 없네. 어제 진짜 세상이 무서웠어요. 네.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 이제 엔화가 쏘아 올린 그런 작은 공들이 이렇게 상당한 그 영향력을 많이 아하. 발휘했지 않습니까? 물론 다행히도 오늘 뭐 일본의 국채라든지 아니면은 엔화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좀 바닥권에 대한 기대감이 좀 시장이 좀 반영되고 있고 실제로 실물에서 그렇게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어제 장을 딱 보다 보니까 유럽은 상대적으로 안 빠진 거 네. 느끼지 않습니까? 유럽은. 네.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유럽은 예. 기존에도 네. 경기가 원래 좀 안 좋았다는 인식이 있는 원래 건가요? 안 좋았으니까. 그런데 저는 좀 다른 시각으로 봤어요. 어떤 시각으로? 어떻게요? 유럽에는 AI 기업이 없어요. 아.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버블에 대한 논란에서 조금은 자유로운 국가. 아하. 그러다 보니까 이게 상승의 트리거는 결국 미국에 대한 AI 관련 기업들에 대한 흐름. 오늘도 아침에 팔란티어 같은 기업들이 보면 실적이 잘 나왔죠. AI에 대한 네. 수요에 대한 재확인이 됐단 말이죠. 그래서 어. 지금 시간에서 한 12% 이상 네. 상승하는 흐름들 그리고 나스닥 선물도 괜찮은 흐름들 봤을 때 이게 AI 쪽에서의 미국 기업들 움직임만 좀 변화해주면 그리고 일본의 어떤 흐름들이 조금은 잠잠해진다는 것만 확인이 되면 한국 시장도 일본 시장도 상당한 오늘 또 매수에 대한 사이드카가 발동될 네네. 정도로 상당한 퍼포먼스가 오늘 높게 나올 거라고 예상했는데 오늘 나왔습니다. 보시다시피 예. 근데 다행입니다. 근데 하지만 안도의 한숨을 쉴 수는 그러니까요. 없습니다. 그니까요. 예? 네. 그래서 아침에 그러니까 어제와 오늘 정도 분할 매수하는 스마트 머니들은 있지만 실제 객장이다 아니면 뭐 스마트 고객님들 또 디지털 고객님들은 아마 손이 쉽게 나가지는 않았을 겁니다. 오전에
코스닥 일부 종목들은 반대매 물량 추세들 보시면 맞습니다. 누구는 오늘 상당한 한박 웃음을 지을 수 있을지 몰라도 누구는 상당한 쓰라린 아픔을 아마 경험하고 계실 겁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 고객님들에 대한 대응할 때 상당히 일희일비하는 모습들도 뭐 어쩔 수 없이 현실적으로 받아들일 수는 없지만 이 고객님들이 모두 같은 마음은 아니다라는 점, 상당히 이 고객님들 대응할 때 이 마음이 누구는 이렇고 누구는 이렇다 보니까 지금 상황에 따라서 워낙에 예, 좀 예. 천차만별인 오늘 네. 특히 더 그렇겠네요. 그러니까요. 네. 예, 맞습니다. 반대 매매도 우리가 경계를 좀 해야 된다 하는데 이게 네. 제가 생각한 그러니까 정확한 수치를 네. 말씀드릴 수는 네. 없지만 제가 2020년도에 그 코로나 시점으로 다시 돌아갔을 때 그때 반대 매매 계좌 개수 그거를 제가 어느 정도는 좀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지난 금요일 기준으로 했을 때 반대매매 숫자가 그때 코로나 클라이막스 나왔을 때에 한 45%에서 50%에 육박합니다. 올라왔군요. 그러면 어제 기준으로 더 하면? 늘어났을 네. 겁니다. 아마 반대매 신용 이런 물량 부담은 아마 2일 뒤에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틀 뒤에. 실시간으로 이런 상황들을 체크해봤을 때 상당 부분은 바닥권에 다가오고 있다라는 점은 어제 장 끝나고 확인될 수 확인이 있었어요. 됐다. 알겠습니다. 사실 이민영 부장님께서도 최근 시장 특히나 어제 상황에 대해서 현장에서 정말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시는 걸 직접 보셨을 것 같은데 어떠셨나요? 분위기 좀 전달 좀 해주시죠. 어제 사실 그 서킷 브레이커 발동이 네. 코로나 이후로 처음으로 네. 이제 되게 오랜만에 발동을 했는데 사실은 아무도 대응을 못하는 그런 시장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2시 이후로 굉장히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저는 사실 창을 좀 내렸거든요. 그래서 안 보겠다. 지금은 네. 사실은 이거를 보고 있어도 사실은 투자 심리만 더 안 좋아질 뿐.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고객님들한테 좀 지금은 너무 과매도 구간이다. 그래서 조금 우리가 좀 인내를 해야 되는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네. 어제 사실 장 후반에 선물 쪽에서 그래도 외국인 매수가 좀 들어오면서 네. 오늘 약간의 예. 희망이 혹시 있을까 뭐 했었는데 네. 어쨌든 반등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네, 시장 상황이 계속해서. 상황인 네. 만큼 조금 더 저희가 딥하고 또 스피드하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네. 본격적인 상담 시작에 앞서서 PB들을 보고 듣고 분석하는 코너죠. 아침엔 포인트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네. 지금 뭐 시장에 대한 얘기 좀 나눠봤는데 네. 결론적으로는 그거예요. 어제 샀어야 됐나? 오늘 반등을 보고 어제 샀어야 됐나? 근데 이게 추세적인 게 아니라면 어제 낙폭이 너무 좀 과했다. 과했어서 그거에 대한 잠깐의 튀어오름이라면 또 확인해야 될 게 많을 것 같고 부장님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실시간으로 우리가 환의 움직임을 가지고 주식 비중을 이렇게 높낮이를 조절하시는 스마트 머니들의 흐름들을 좀 이렇게 약간 이렇게 컨닝을 해보자라면 네. 최근에 엔화의 흐름과 그러니까 이머징 국가의 어떤 환율의 흐름들을 보면 상당히 그러니까 리버스된 움직임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그러니까 저금리, 그러니까 거의 제로금리의 엔화를 통해서 정말 옛날에 우리가 모 증권사의 인사이트 펀드처럼 네. 돈 되는 건 다 곳곳으로 다 돌아다니는 그 자금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에 대한 자금 규모도 우리는 알 수는 없는 거고 그냥 간접적으로 파악할 수밖에 없는데 뭐 멕시코 같은 경우는 우리가 연 10%가 넘어요 금리가. 그러다 보니까 그쪽으로 갔던 자금들이 빠지면 그만큼 약세가 되겠죠. 네. 그러면서 그걸 통해서 2시 반 이후에 외국인들의 선물 움직임 매우 의미 있게 그러니까 막판에 3시 넘어서 확 들어온 건 있었지만 네. 사실은 2시 30분부터 선물의 움직임이 좀 있었단 말이죠. 네. 오늘도 사실 1조 가까운 규모의 외국인 매수가 좀 네. 있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일본의 BOJ에 대한 속마음이겠죠. 지금 0.25에서 0.5까지 올릴 수 있느냐에 대한 외국인 베팅은 일단 중립 이하인 것 같아요.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는. 중립 이하다. 그러니까 0.25에서 0.5로 올리지는 쉽지 않을 것이다라는 네. 부분과 그다음에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지금 3.8까지 네. 거의 뭐 뉴욕 연준은행에서 얘기하고 있는 중립금리 수준까지는 내려왔단 말이죠. 네. 그래서 3.8에서 한 4점 뭐 좀 불리시하게 보면 그 정도 레인지에서만 머물러 준다라면
굳이 낙폭과대 종목에 대한 매수 베팅을 주저하지는 않을 것이다. 물론 단기적인 흐름이지만 그래서 일단은 단기적인 안도의 한숨은 이번 주 목요일 옵션 만기일까지는 조금 긍정적으로 열어둬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숨은 돌렸다. 한숨은 돌렸다. 한숨은 돌렸다. 예. 네. 지금 사실 근데 달러엔이 140엔 중반 정도 145죠. 예. 그렇죠. 예. 초반까지 사실 내려왔다가 이게 145까지 예, 예, 갔는데 예. 이게 사실 불과 얼마 전만 해도 160까지도 맞아요. 갔었잖아요. 맞아요. 속도가 너무 빠르다라는 게 지금 시장에서는 좀 문제다라고 제기가 되는데 예. 이 부분은 체크해야 될 부분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기술적 흐름을 딱 이렇게 저도 이제 차트쟁이는 네. 아니지만 자를 대고 선을 그어보면 하락 다이버전스가 딱 141에 걸쳐 있어요. 그래요. 예, 아. 딱 터치하고 믿고 달고 거기까지 갔었잖아요. 갔었습니다. 터치하고 올라오는 모습인데 사실은 뭐 차트나 우리가 또 뭐 매크로적으로 뭐 고용 지표나 이런 거 다 후행 지표 아니겠습니까? 지나고 나서 알 수 있고 지나고 나서 분석할 수 있는 것들인데 일단은 우리가 이 환율 가지고 차트로 돼서 투자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당분간은 외신의 뉴스 플로우들을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BOJ가 어떻게 왜냐하면 사실은 2020 우리가 지금 밸류업 하지 않습니까? 네. 사실은 K의 밸류업이 누굴 따라했습니까? 일본을 아, 따라했어요. 2023년에 3월부터 일본의 밸류업이 먼저 시작된 겁니다. 상당히 성과를 거뒀잖아요. 네, 주식의 친화적인 성격의 국가가 사실은 일본입니다. 네. 이러한 하락을 과연 방조할 것인가? 그거는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엔화 흐름까지 들어봤고요. 네. 사실 저는 급등세를 보이고 있긴 하지만 네. 불안함을 느끼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그렇죠. 전만 봐도 아니 어제는 매도 사이드카, 오늘은 매수 사이드카. 오늘 시장에서 좀 짚고 가야 할 부분, 놓치지 말아야 할 부분에 대해서 두 분께서 하나만 좀 찝어주시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 궁금하거든요. 먼저 이민영 부장님 어떤 걸 우리가 지켜봐야 될까요? 네. 일단 박지훈 부장님께서 엔캐리 트레이드 이제 관련해서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근데 시장에서는 이제 엔캐리드 그 트레이드 청산 우려가 아직은 여전히 잔재되어 있다고 보는 시각이 좀 강한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발표한 경제 지표를 보면 아무래도 경기 둔화를 넘어서 경기 침체로 가는 그 공포심이 굉장히 지금 확대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 맞아요. 다행인 것은 어제 이제 발표를 한 서비스 PMI가 그 어느 정도 컨센을 유지하면서 발표를 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어제 변동성 그 지표 빅스 지수가 뭐 장중에는 63까지 확대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다행히 이제 마무리되는 시점에는 38 정도로 끝났는데 저희가 변동성 빅스 지수가 30을 돌파하면 그 극단으로 저희가 의미를 합니다. 그리고 22하면 안정이고요. 지금은 거의 극단을 이제 훨씬 더 상회하는 그런 지표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변동성이 재차 확대될 가능성도 이제 투자자 분들께서는 좀 유념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미국 그 기준금리가 이제 50bp 인상이 될 거라는 빅스텝 우려가 또 나오고 있잖아요. 그 속도가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사실은 최근에 그 이러한 변동성 경제 지표가 생각보다 좀 많이 부진하게 나오면서 9월에 25bp 정도 인하는 할 거다라고 시장에서는 다 예상을 했었는데 그 50bp 인상에 대한 큰 폭의 인상의 그 인하에 대한 그런 우려 때문에 좀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시장의 좀 경기 그 공포감을 좀 조성을 한 그런 요인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아침마다 생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고 있거든요. 우리 사우리님께서 종목 상담해 준다고 한 것 같은데 15분째 아무것도 안 하냐라고 이야기를 좀 해주셨습니다. 맞아요. 조금만 상담. 기다려 주십시오. 종목 상담 할 건데 요즘 사실 종목 장세였다가 다시 이제 매크로 장세로 이제 가다 보니까 일단 시장이 사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이드카, 서킷 브레이커 이게 자주 걸리는 게 아니잖아요. 몇 년 만에 되다 보니까 저도 이게 뭔 말이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진짜 자주 발동하는 게 아닌데 어제, 오늘 이 정도로 시장의 변동성이 지금 큰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시장 얘기를 좀 해보고 있습니다. 물론 경제 침체, 경기 침체 우려 알겠어요. 아래 공포 이제 뭐 많이들 나오고 아시는데 사실 이게 촉발된 게 제조업 PMI, 그 다음에 고용 다 물론 중요한데 이거 평소에 이렇게까지 시장을 움직일 정도로 이 정도의 위력을 가진 지표는 였나요?
근데 사실은 되게 네. 중요합니다. 지금 시점은 또 지금 왜냐하면 시점에서. 예, 9월 금리 인하는 거의 100% 기정사실화 네. 되는 상황에서 이 B컷까지 나올 수 있는 50bp를 지금 시장에서는 요구하고 있는데 이게 다 해석하기 나름입니다. 그러니까 50pp를 하게 되면 시장은 오히려 충격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얼마나 안 좋으면 50pp까지 해야 되는 거야? 라는 정도가 해석이 있을 좋구나. 수 있고 아. 그리고 고용지표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후행입니다. 네. 근데 연준의 태도가 이번에는 7월 FOMC 회의에서 너무 미온적인 태도를 보인 거 아니냐. 동결했지 않습니까? 근데 연준은 뭐라 그랬습니까? 아, 경기 침체에 대한 노이즈는 내가 알겠는데 나 일단은 고용지표 보고 나 판단할래. 고용지표는 후행지표거든요. 그럼 다 지나고 난 거 확인해서 뭘 하겠다는 겁니다. 7월에 FOMC 이후에 지금 8월은 건너뛰고 물론 잭슨홀 미팅이 있긴 하지만 9월의 금리 인하에 대한 여부까지는 2개월의 시간이 남아 있거든요. 지금 7월부터 지금 시장에 바그라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연준은 11월 5일 대선을 앞두고 과연 시장 관망을 할 것인가? 아마 이게 말로써 연준 아마 코멘트로서 아마 시장을 다독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가장 역대급으로 지금 매크로에 대한 관심도가 매우 높은 것은 그 시장의 하락의 그 시발점이었던 것들은 환율이라든지 고용지표를 물론 기업단에서는 AI 테크에 대한 실적 노이즈도 좀 있었지만 네. 가장 근본적인 출발은 그런 매크로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뭐 지금 채팅창에서도 뭐 기업에 대한 지금 상담도 좀 니즈는 있으신 거로 알고 네. 있지만 일단 전체적인 숲을 먼저 맞아요. 점검하고 네. 들어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9월 FOMC가 우리 추석 거의 직후에 이제 있으니까 네. 8월에는 잭슨홀 미팅 네. 요게 네. 있는데 그 전후로 해가지고 네. 비상으로 회의가 열릴 수도 있다. 이 가능성도 높아요. 그거는 시장이 부러지면 아마 긴급 회의를 할 것이고, 아. 그거는 하나의 경제학자나 이코노미스트의 일부 의견인 거지, 그 전체적인 어떤 컨센서스가 모아진 의견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 네. 가장 중요한 건 8월 우리 광복절날 전후로 하고 있는 엔비디아의 실적이 사실 점점 중요한 상황이 아닌가 실적도 좀 생각합니다. 기다려봐야 예, 예, 되는군요. 예. 어. 네. 사실 오늘 국내 증시 보고 있으면 여러분들 뭐 아침부터 보고 계시겠지만 지금 뭐 국내 증시도 마찬가지고 니케이도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두 분에게 짧게 오늘 시장 포인트 어떻게 잡고 가야 되는지 그것만 한번 여쭤보고 저희가 다음 코너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민영 부장님 오늘 시장 포인트 어떻게 잡아볼까요? 네,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변동성 장세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생각을 되고요. 하지만 현 시점은 저가 분할 매수 관점이 유효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최근 주식시장이 기업의 펀더멘털 대비해서 과하게 빠지는 구간이라서 위험자산 회피 심리가 좀 강해지는 그런 모습인데요. 이렇게 불확실성이 높아진 구간에서는 좀 저희가 예측 불가능한 대외 변수에 너무 흔들리기보다는 좀 더 기업 펀더멘털 좀에 집중해서 저희가 투자를 좀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지정학적인 리스크도 좀 불거져 나오고 있고, 그리고 저희가 11월 달에 미국 대선 이벤트가 또 있기 때문에 그 미국 대선 뭐 트럼프가 원래는 우세했었는데 최근에 또 바이든이 사퇴를 하면서 네, 맞아요. 또 해리스 후보의 또 이제 그 지지율이 또 올라가고 있는 네, 상황이라서 그거에 맞춰서 또 또 테마성 그런 또 종목들이 좀 움직이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지금 채팅창에서도 많은 분들 시장에 대한 얘기 나눠주고 계시는데 네. 지금 눈에 띄는 게 지수야 놀자님이 니케이와 우리 지금 반등폭이 너무 다르다. 니케이가 물론 어제 조금 더 많이 빠지긴 했죠. 근데 우리도 만만치 않게 그렇죠. 많이 빠졌는데 우리 지금 코스피 4%대, 코스닥 5%대 올라주고 있고요. 니케이가 지금 10% 넘는 반등을 보여주고 있어서요. 부장님 이 차이도 한번 보여주실까요? 예, 그래서 지금 계속 국장에 대한 분노가 점점 많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아마 제가 저 방송을 10시에 시작을 했을 때는 거의 1조 넘는 매수세가 이어졌는데 네. 지금 한 2, 3천억 정도 외국인이 좀 덜어내는 모습도 네네. 좀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이제 풋옵션 상에서의 이제 매도 플레이는 여전히 아직까지는 시장은 이제 윗방향으로 보고 있는 상황이어서 안도의 한숨을 쉴 수는 없지만 외국인의 파생 흐름들이 오늘 되게 좀 중요한 상황이어서 아마 강한 흐름이 좀 더 좀 덜어내고 있는 상황에서 요거는 계속 우리 얘들 많이들 얘기하십니까? 약속의 2시라고 얘기하는 정도로 약속의 2시. 네, 약속의 2시까지는 이 파생 흐름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빅테크, 테크 IT 종목들에 대한 움직임들, 그다음에 기존 주도주의 탈환이 가능했던 조선주라든지 아니면 변압 전력기 관련 종목들에 대한 흐름들 윗골이 닿는지 안 닿는지 개별적인 습관 수급도 체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파생 쪽에서의 수급과 조선 변압 전력 윗골이 닿는지 이 예. 부분 오후까지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네요. 네, 스토르베리 스무디님께서 박지훈님 목소리 좋으시네요. 예. 감사합니다. 목소리가 좋은가요? 네, 좋습니다. 두 분 다 좋으십니다. 네, 두 분 다 좋으십니다. 두 분의 오늘 시장 포인트 잘 들었고요. 저희 잠시 광고 듣고 여러분들의 투자 고민 해결해드릴 투자인 코칭으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멋있다. 부러운가? 14만 1211번의 스윙과 68개월 27일의 투자로 만들어진 자세다. 나의 테니스도 나의 자산도 투자로 키운다. 나는 투자한다. 나는 성장한다. NH투자증권. 네. 짧게 광고 듣고 왔습니다. 시장 변동성이 큰 만큼 많은 분들 궁금함도 있으실 것 같아요. 사실 네. 어제 같은 시장에서는 많이 빠진다고 해도 손이 안 나가죠. 이걸 그렇죠. 지금 매수를 많이 빠졌으니까 해볼까? 그런데 막상 그럴 때는 손이 또 안 나갑니다. 근데 맞습니다. 오늘 어느 정도는 반등을 지금 해주고 있는 상황에서 그러면 지금 손실을 보고 있는 어제 또 피해가 좀 많았던 내 종목들 어떻게 해야 되는지 궁금증 좀 풀어드리겠습니다. 네, 실제 저희에게 지금 사연 보내주신 분들도 계시지만 네. 저희가 생방송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실시간으로 또 종목에 대한 투자에 대한 고민 있으시면은 글 남겨주시면 저희가 좀 해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네.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투자인 코칭 첫 번째 사연입니다. 닉네임 아크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네. 오늘의 고민. 코로나 때 투자 시작한 주린입니다. 급락이 무서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3프로TV를 즐겨보는 30대 남성입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제 포트폴리오에는 삼성전자와 심택이 있었는데요. 어제 급락장에 심택을 매도했습니다. 처음 들어갈 때부터 마이너스 10%를 손절 라인으로 설정하고 들어간 건데 산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폭락을 하니까 아이고 견디기가 어렵더라고요. 반도체 관련주가 하반기에는 잘 오를 것이라고 생각해서 들어갔는데 이렇게 속절없이 무너지니 답답합니다. 제가 잘 정리한 걸까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삼성전자입니다. 2, 3년 전에 매수를 했는데요. 이 반도체 사이클을 잘만 타면 되겠다 싶어 매수한 종목이거든요. 사실 국민주라고 불릴 정도로 삼전 없는 투자자 없잖아요. 삼전이 망하겠어 심산으로 보유는 하고 있었는데 어제 장 보니까 이거 뭐 전쟁 난 것도 아니고 정리를 하는 게 맞는지 걱정이 됩니다. 제가 그래서 궁금한 점은 이겁니다. 지금 손해를 보더라도 주식을 다 정리해서 벼락소나기를 피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이 삼성전자를 저가 매수의 기회로 삼아서 조금씩 물타기를 하는 게 맞는지 사실 삼전 이 종목 자체에 대한 의구심도 들거든요. 또 하나의 궁금한 점은 진짜 투자에 있어서 기업이 탄탄하면 되는 건지 매크로 변수는 언젠가 지나가는 돌풍인지가 알고 싶습니다. 정말 힘든 시기 이 투자를 이겨내는 해법을 제시해 주시죠. 라고 아크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일단 아크님 상담 신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어제 또 힘든 상황 장 보내셨을 텐데 자 보유 중이신 삼성전자에 대한 궁금증이고 네. 심택을 매도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지금 반도체 관련해서 좀 긍정적으로 보고 포트에 거의 반도체 위주로 지금 담으셨었는데 네. 답답하실 것 같아요. 아크님께서는 네. 아마 어제 이 사연을 써주셨으니까 심정이 굉장히 좀 힘든 상황에서 사연을 보내주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맞습니다. 오늘도 사실 여러분께서 지금 뭐 오늘 물타기를 하는 날이다 아니다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네, 지금 나뉘고 있어요. 네, 의견이 좀 나뉘고 있는 상황이고 어제도 그렇고요. 어떻습니까? 삼성전자 반도체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시는지 두 분. 네, 부장님. 그러니까 어제 하루만 보면 삼성전자가 많이 빠졌습니까? 하이닉스가 빠졌습니까? 둘 다 뭐 둘 다 엄청 많이 빠져서 빠졌는데 네, 저도 그렇죠? 잘 쳐다보진 그러니까 않았는데 삼성전자의 어제 하락폭의 일부는 인덱스를 좀 팔았던 맞아요. 영향이 좀 네. 있고 네. 아마 기계적인 매도도 상당 부분 어제 기계적 하락폭에 좀 매도, 기인을 네. 했던 거로 보여지는데 일단은 지금 전체적으로 전 글로벌리 테크의 동행성 커플링 현상은 지금 공고해졌습니다. 그래서 네. 당분간은
당분간은 아마 해외 특히 미국 쪽에서의 테크 움직임에 따라서 단기적인 흥망성쇠가 아마 SK 하이닉스라든지 삼성전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좀 있을 것 같고요. 네. 다만 긍정적인 건 있습니다. 긍정적인 부분. 그러니까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실적 앞에 장사 없다. 실적 앞에 장사. 예, 지금 이제 뭐 삼성전자의 현 시총이 한 2, 30조 될 겁니다. 네. 근데 올해 컨센을 보면 한 60조 정도, 60조 정도, 내년 정도 60조군요. 올해는 한 40조에서 45조 정도 컨센이 나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비쌀 때 사야 되는 전략. 지금 삼성전자가 올해 뭐 퍼워드로 따지면 한 11배 정도 나오거든요, PER이. 네. 그런데 내년 되면은 한 8배, 7배로 떨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은 비쌀 때 사서 쌀 때 파는 전략에 대한 흐름들은 여전히 어닝 효과일 동안 실적 앞에 장사하는 전략이라면 맞아떨어지는 전략인데 여전히 삼성전자에 대한 기대감은 좀 있습니다. 네. HB에 올해 연내는 엔비디아 통과 그래서 납품 가능성 이런 부분들은 제의가 될 거고 아무래도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테크를 하나를 세트로 묶는다라면 아마 기술적인 흐름상에서는 약간 바닥 다지는 좀 약간 지루한 그런 상황도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바닥을 다지는 상황도 배제할 수 외국인 없다. 매도가 어제 상당히 좀 기분 나쁘게 들어왔던 모습이기 때문에 네. 조금 외국인 매수세가 좀 확인이 좀 돼야 되는데 지금 계속 보면은 외국인들의 선물 움직임이 지금 30분 내에서 거의 5천억 왔다 갔다 하는 네, 부분들이거든요. 네, 네. 그러면 삼성전자가 지금 음봉을 내고 있는 그런 흐름들도 그렇죠. 그거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는 거죠, 사실은. 예. 지금 아크님이 네. 삼전 종목 자체 의구심이 든다고 하시면서 TSMC보다 나은 것도 없어 보이고 어. 엔비디아 호재도 영 탐탁치 않다 이런 걸 이제 구체적으로는 써주셨는데 예. 사실 전반적으로 지금 하락에 있어서 뭐 경기 침체 우려 이런 것도 있지만 AI 반도체주를 중심으로 고점 논란은 한동안 있었잖아요. 그렇죠. 여기에 예. 이제 핑계가 좀 예, 예. 이유들이 더해진 거고 예. 엔비디아 최근에 칩 연기 뭐 이런 악재도 좀 있고 음. 반도체가 사실 좀 호재 일색이었는데 긍정적인 의견 일색이었는데 계속 긍정적으로 보세요.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다만 지금 국내 증권사들이 삼성전자를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 최근에 목표가를 올렸습니다. 네. 기존에 한 10만 원, 11만 원에서 12만 원, 좀 세게 보면 13만 원까지 올린 거를 좀 확인을 하고 있는데 SK 하이닉스는 목표가를 좀 낮춥니다. 네. 왜냐하면 SK 하이닉스 밸류를 분석을 할 때 AI 모멘텀 이슈를 좀 밸류에 좀 넣습니다. 그래서 할증해서 이 기업을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시점을 봤을 때 하반기는 판정승은 삼성전자에게 손을 들 수 있습니다. 아하. 단기적으로는.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 삼성전자의 자존심은 거의 인덱스 개념의 성격이 좀 녹아 있다 보니까 사실은 좀 내부적으로 뭐 밸류업에 대한 흐름도 8월부터는 좀 모멘텀이 있고 사실은 금투세에 대한 부분도 사실은 자유로울 수 없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은 한국 시장이 모든 글로벌리 악재를 다 담고 있는 또 지정학적 리스크도 신경 써야 될 것 같고 일본의 흐름들 그다음에 미국에 대한 빅테크 AI 논란 이런 것들도 다 지금 모든 짐을 다 껴안고 있는 게 삼성전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7만 3천 원 내외에서 거래가 되고 있을 때 7만 원 초반에서는 바이더딥에 대한 숨은 그림 찾기를 계속 해볼 수 있는 종목이 삼성전자 아닐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을 사면 삼성전자가 대표 그렇죠. 들어가 그렇죠. 있으니까 예. 삼성전자 개별적인 모멘텀도 중요하지만 그러니까 네. 빅테크가 반등을 해도 베타가 삼성전자는 크진 않아요. 네. 그래서 기대감은 좀 높진 않지만 그래도 대안은 삼성전자를 제시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어닝 효과가 탁월하기 때문에 적어도 2025년까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실적 앞에 장사 없는 거를 믿을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상황에서는. 지금 뭐 확정 실적도 굉장히 서프라이즈로 예. 내고 있는 상황에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하반기까지 본다면 삼성전자의 판정승 네. 네. 결론 내주셨고 우리 이민용 부장님도 아크님의 포트폴리오 어떻게 보셨는지 간략하게 분석을 좀 부탁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기존의 심택은 이미 손절매를 하셨다고 네. 네, 맞아요. 예, 얘기를 들었는데요. 지금 100% 아마 국내 주식으로 보유를 하고 삼성전자를. 계신 걸로 네. 예, 생각이 드는데 기본적으로 저는 이제 포트폴리오를 이제 좀 구성을 해드릴 때 네. 국내 주식만 100% 하시는 분들에게는 적어도 20에서 30% 정도는 기축 통화인 달러 자산을 좀 편입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이제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 탑 그 30개 기업들을 좀 보면요.
대부분의 그 탑 10 종목들이 다 미국 기업입니다. 네. 미국 기업이고 삼성전자는 지금 탑 그 30개 종목 안에서 29위 정도의 그런 위치에 있거든요. 시가총액이. 그래서 좀 더 넓은 시장에서 저희가 전체적인 포트폴리오 수익률을 올리려면 기본적으로 미국 글로벌 기업은 조금은 가지고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개별 종목에 대한 그런 리스크가 좀 부담이 되신다면 이제 미국 시장에서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네. 뭐 글로벌 ETF라든지 뭐 채권형 자산에 투자하는 뭐 장기채 요새 최근에 TLT라는 ETF도 투자를 많이 하고 계신데 채권형 ETF 그리고 최근에 이제 그 지정학적 리스크가 부각되면서 또 금 관련된 또 자산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금 ETF라든지 좀 주식과는 좀 다른 성격의 해지를 할 수 있는 그런 자산에 좀 달러를 편입해서 좀 투자를 해보시면 이번 기회에 좀 전체 포트폴리오 리스크 해지도 하면서 기대 수익률을 좀 안정적으로 올릴 수 있는 그런 시기로 기회로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간단하게 죄송합니다. 포트폴리오 평가를 해주셨고요. 네. 이 아크님께서 남겨주신 종목별 궁금증과 함께 세부 분석 전략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크님의 투자 궁금증 크게 한 3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대국민 주식, 삼성전자 속절없이 국민주식. 하락, 네. 답답한 상황입니다. 두 번째는 시장 곤두박질에 심택 손절했어요. 저의 매도 시점은 괜찮았나요? 마지막은 네이버의 반전 열쇠는 로봇일까요? 들어가도 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이런 부분도 네이버의 반전 열쇠 로봇 이런 네. 궁금증도 남겨주셨군요. 자, 어떤 부분에 대한 사실 부장님은 아까 거의 답을 주셔가지고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에 대해서 예. 네, 좀 더 말씀해 주실 부분이 있을까요? 사실 우리가 HBM, 엔비디아 퀄 테스트 이것만 사실 보고 있고 3분기에 기대감이 상당히 높았던 것도 사실인데 너무 HBM 하다 보니까 네. 관심도가 약간 또 떨어졌던 것도 사실인 것 같고 예. 오히려 레거시 메모리 쪽 이런 그렇죠. 쪽에 대해서 기대감이 올라온 것도 맞았던 것 같은데 이런 그러니까 거는 뭐 지속입니까? 기대감이 아니라 레거시 쪽에서는 올라오고 확실히. 있고요. 그리고 뭐 아시겠지만 D램이라든지 낸드는 그러니까 QOQ로 봤을 때 네. 전분기 대비해서 당분간은 상승 추세는 유지가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걱정보다는 오히려 기대로 전환되는 시점이 지금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긍정적인 전환인데 다만 지금 이제 고민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눈높이를 조금은 낮춰야 하겠다라는 생각들. 왜냐하면 시장을 이길 수 있는 종목은 없어요. 시장을 이길 수 있는 종목이 없다. 네, 어제 같은 그러니까- 시장에서 뭐 다 빠지니까. 그죠. 그러니까 네. 레거시든 HBM이든 AI든 이런 것들에 대한 성장성에서 의구심을 하는 건 아닌데 그러니까 구부러질 수는 있습니다. 네. 네. 하지만 부러지진 않거든요. 아하. 그러니까 구부러질 수 있다라는 것은 눈높이를 좀 낮춰야 된다는 점이 있기 때문에 지금 증권사들이 제시하고 있는 목표가에 대해서 너무 그거에 대해서 골몰이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현재 흐름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바이더딥에 대해서는 근거는 명확하다. 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너무 쫄지는 말자. 너무 쫄진 말자. 너무 쫄지는 말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9만 전자, 10만 전자를 향해 무조건 돌격 앞으로를 외치기에는 단순한 시장은 아니기 때문에 그거 좀 참고하셔야 될 것 같고 어쨌든 중요한 건 메모리라든지 낸드 실적은 확실히 반등한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것 같아요. 부장님 지금 이제 상담을 하는 와중에 어차피 삼성전자 네네. 얘기를 해주시고 계셨으니까 네. 지금 채팅창에서도 많은 분들 지적해주고 계시는데 지금 지수가 좀 뭐 걱정하셨던 네. 일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상승 탄력이 좀 떨어지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지금 2%대까지 상승폭 많이 줄였거든요. 지금 혹시 어떤 동향을 파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시장이? 예, 일단 외국인은 네. 거래소 시장에서 매도로 전환을 했고 네. 코스닥은 여전히 한 2천억 안쪽에서 이제 매수 스탠스는 유지가 되고 있는데 네. 특히 이 선물 쪽에서 많이 좀 덜어내고 좀 있습니다. 덜어내고 이런 흐름들은 당연히 인덱스 쪽에서는 안 좋은 영향 그리고 네. 코스피 200 큰 종목 위주로 지금 차익 실현 물량들이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마도 투자자들의 움직임은 오전에 반대 매매 물량들이 나올 거를 일부 받아낸 수급들은 아마 지금 한 10시 전후로 해서 덜어내는 움직임. 그러니까 외국인의 움직임을 좀 따라가는 그런 흐름들이다 보니까 이 수급이 조금 꼬인 그런 상황이거든요. 지금 단순하게 일본은 이만큼 올랐는데 저희는 왜 이만큼 떨어져라고 맞아요.
판단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지금 대한민국 시장은 애널리스트의 장이 아니라 매니저의 장이고 수급의 장이기 때문에 일단 당장은 어느 정도는 낙폭과대에 의한 매수 스탠스는 유지가 되되, 하지만 지금은 단기적으로 짧게 봤을 때는 약간 이제 수급의 교란에 의한 약간 윗골이 나는 종목들이 꽤 많을 거거든요. 또 이걸 이용해 또 매수로 또 대응하는 것도 어려운 부분들이기 때문에 일단은 관망하되, 네. 분할 매수를 어제부터 아마 가동했었던 고객님들도 계시고 시청자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일단 매도의 실익은 크게는 없을 것 같아요. 매도의 실익이 크게 없다. 예, 단기적인 파동은 잔파동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일단 지금 밸류에이션을 보면 코스피가 PER로 따지면 9배 하회를 했고 PBR도 0.9배 하회했던 부분에서, 그리고 빅스 아까 민영 부장님도 얘기하셨지만 빅스가 40을 찍었던 상황에서 1980년대 이후로 5번 정도 있었을 때 주식으로 100% 승리하지 않은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그러면 지금 밸류에이션을 척도로 봤을 때는 크게 너무 아까 다시 한번 얘기했지만 네. 쫄지 않아도 될 것 같다는 네네네. 생각합니다. 아마 단기 지금 이 시청자분들은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이 소위 말해서 스캘퍼라든지 트레이더는 없으시잖아요. 다들 인베스터들, 네? 투자자들밖에 없기 때문에 너무 일일비 너무 1시간 30분 30분에 너무 흔들릴 필요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주 네네네. 단타를 하시는 분들은 아, 예, 아니니까. 예. 네. 알겠습니다. 이민영 부장님, 네. 종목 상담 좀 돌아가 볼까요? 네. 지금 속도를 좀 내보도록 네. 하고 네이버 얘기 네. 좀 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보유하고 계시지는 않지만 휴머노이드 로봇 관련돼서 네이버 또 집중해서 보고 있다. 네. 이 부분 말씀해 주셔서 로봇 관련도 상당히 좀 주목을 받는 데가 있었는데 네. 네이버 관련돼서는 어떨까요, 연관성? 네, 일단 네이버랩스는 네. 로보틱스와 자율주행 분야에 특화된 네이버 100% 자회사인데요. 네. 7년 전부터 이제 연구한 양팔 로봇 엠비덱스가 최근 모건 스탠리의 호평 속에서 관심을 받았었죠. 예, 네이버 연결 기준 실적은 클라우드 및 그 R&D 부분으로 잡히게 되는데요. 네. FN 가이드 컨센서스 기준으로 네이버 클라우드 부분 매출이 2024년도 1분기 전년 대비 한 25%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 부분 통틀어서 좀 가장 높은 성장률을 기록을 했는데요. 올해와 내년 연간으로도 두 자릿수 성장률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2023년 기준으로 전체 매출의 약 20% 정도를 네이버 R&D 비용에 투자하는 등 적극적으로 네이버 측에서 연구를 개발을 하고 있는데,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성장성이 유효하다고 판단이 되지만 현재 클라우드 부분에서 네이버 랩스가 차지하는 비중이 5% 미만이거든요. 예, 그래서 굉장히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휴머노이드 로봇의 성장성만 보고 투자하신다라고 하시면 현 시점은 다소 좀 시기상조이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올해 네이버 주가를 지속적으로 또 끌어내렸던 이슈가 일본 라인 야후 사태 지분 매각 이슈가 좀 있었잖아요. 그래서 근데 그 부분이 최근에는 좀 철회가 되면서 단기적으로는 좀 악재가 해소된 부분이 있지만 다시 지분 조정 가능성이 좀 나올 수 있어서 이러한 부분들 좀 잠재 리스크로 남아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네이버 주요 매출인 광고 산업 그리고 핀테크 이커머스 부분이 하반기 좀 실적 개선이 의미 있게 나와줘야지 좀 네이버 주가 자체로는 강한 반등세로 좀 이어질 수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뭐 휴머로이드만 보고 투자한다 이런 아이디어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조금 좀 시기가 빠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올해 들어가지고 또 네이버 외국인 투자 그 비중 변화를 보면 연초에 거의 50% 가까이 비중이 있었었거든요. 맞아요. 네. 근데 최근에 비중 보면 연초부터 계속해서 외국인들이 매도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비중이 한 43%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40% 초반까지. 네. 그래서 향후에 좀 외국인 매수세의 좀 흐름도 좀 보시면서 좀 하반기 좀 실적을 좀 점검하면서 좀 접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리를 하면 하반기 실적 일단 좀 기다려봐도 될 것 같네요. 네, 사실 지금 주가는 좀 많이 바닥권이긴 해요. 네, 많이 바닥권이긴 한데 좀 강한 좀 그 반등 트리거로 나오려면 어느 정도 하반기 실적이 좀 담보가 돼야 된다. 네, 라고 생각합니다. 앞서서 국내 이제 비중 네. 삼성전자만 100% 들고 있으신 거에 대해서 조금 분산을 하면 좋겠다 말씀해 주셨으니까 만약에 로봇 쪽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네. 뭐 다른 쪽으로 분산할 만한 대안이 있을까요? 일단 뭐 글로벌 이제 휴머로이드 관련 해외 기업으로는 뭐 미국의 대표적인 테슬라, 잘 아시다시피 테슬라가 네. 있고요. 그리고 일본은 화납,
예, 스위스는 뭐 ABB인데 이거는 투자는 좀 투자하시기에는 힘드니까 네. 좀 네이버와 다른 휴머로이드 쪽으로 좀 관심을 가지신다면 네. 개인적으로 테슬라 좀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고요. 또 하반기에 또 로보택시 관련해서 또 나온 모멘텀이 좀 있기 때문에 같이 한번 살펴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두 번째 사연도 오늘 준비가 되어 네, 있어요. 저희가 네. 오늘은 사연 2개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소개해 주시죠. 네, 닉네임 크리스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오늘의 고민, 워런 버핏도 판다는데 지금이라도 정리를 할까요? 라는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3프로TV를 통해 투자 공부를 하고 있는 40대 남성입니다. 저는 미국 주식에만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제가 보유한 종목들이 많이 흔들렸습니다. 제 포트폴리오 첫 번째 종목은 엔비디아입니다. 저는 엔비디아를 매수, 손절 반복하고 있는데요. 최근 재매수 후에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엔비디아의 초대형 사고가 터졌지 뭡니까? AI 칩 설계 결함으로 블랙을 생산이 지연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지켜보는 것도 불안해집니다. 다음은 마이크로소프트 보유하고 있습니다. MS는 소프트웨어 회사 중 최고라고 생각해 매수를 했는데 실적 발표로 인해 주가는 떨어지고 365 시스템 먹통까지 인내심 갖고 기다려도 될까요? 마지막으로는 애플입니다. M7 기업이네요. 네. 애플은 인텔리전스가 발표되기 전부터 보유를 했는데요. 현재 10% 정도 수익이 났습니다. 거기다 빅테크 실적 쇼크에도 애플만 살아남았잖아요. 그러다 보니 애플은 계속 보유를 하고 싶은데 워런 버핏이 애플을 매도하는 걸 보고 불안해졌습니다. 저는 장기적으로 좀 투자를 하고 싶은데 요즘처럼 빅테크 버블이라는 이야기 나오는 상황에서 제 전략 맞는지 도통 모르겠습니다. 네. 제 포트폴리오 분석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크리스님은 미국의 빅테크 종목을 상당히 좋아하시고 네. M7 종목 가운데 뭐 3개를 지금 들고 계시는데 맞아요. 그런데 애플만 수익률이 일단 10% 네. 정도고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5%, 7%대 각각 손실인데 이게 4개월, 6개월 각각 보유 기간이 이 정도기 때문에 네. 이렇게 포트가 구성되어 있으면 진짜 수익률 좋겠다 하겠지만 약간 그 투자 시점이 조금 아쉬운 살짝 고점에서 들어갔다. 뭐 네. 최근에 또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좀 고민이 깊으실 것 같습니다. 좀 들어볼까요? 의견 좀 부장님. 예. 일단은 애플은 이제 우리가 사실은 그 AI를 두 분 사회자분께서는 실생활에서 많이 피부로 와닿으십니까? AI요? 예, 실생활에 접목을 시키고 있고 매일 나의 루틴 업무 일에 해당이 되십니까? AI? 시리아 네. 맛집 검색해줘. 시리. 제가 그 2차 전지 산업에 대해서도 얘기를 할 때도 쓰는 비유이긴 한데 너희들 주변에 과연 친구들 선배들이 과연 전기차를 몇 대를 갖고 있느냐 한번 확인을 해봐라. 그러니까 실제로는 챗 GPT 같은 경우도 그냥 범용 서비스는 이용하나 네. 유료 서비스 결제를 아직은 많이들 안 하고 안 있다는 하죠. 점이죠. 그러니까 오픈 AI에 대한 소위 말해서 실적에 대한 노이즈, 약간 걱정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소비자들, 일반인들이 AI라는 것이 실생활에 몸소 실천이 되려면 스마트폰에 탑재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네. 그게 바로 애플이겠죠. 네. 지금 인텔리전스 이것이 일단은 주가에 좀 반영이 된 부분 좀 있고요. 그리고 사실은 워렌 버핏 말씀을 주셨는데 네. 사실은 지금 최근에 애플을 상당히 매도를 했다. 언제 매도했을까요? 이게 실시간으로 업데이트가 되는 자료예요? 아니죠. 2달 전에 매도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시점이 다르구나.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워렌 버핏 형이 과연 그거를 팔고 무엇을 샀을지가 더 중요한 시점이긴 한데 어쨌든 전체적인 테크 매도는 뭐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뭐 마소도 그렇고 뭐 애플도 그렇고 엔비디아도 사실은 유동성이 엄청 풍부할 때는 PER이 50배 넘어섰었어요. 지금은 30배 초반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충분히 밸류에 대한 거품은 일정 부분은 거쳤지만 사실은 바로 V자 외바닥 찍고 V자 반등하는 경우는 사실 약간 그 AI 성장주들의 입장에서는 확인되지 않았었기 때문에 네. 어느 정도는 기간 조정이 좀 필요하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지금 포트 가지고 계신 우리 시청자분께서는 네. 보유는 계속 유지를 하되 오히려 추가 매수에 대한 고민도 한번 고민을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밸류의 부담은 좀 더 거쳤기 때문에 사실은 마소 이런 거 실적 세부적으로 우리가 파악을 해보면 사실은 컨센이 30%인데 실제로는 29% 나왔다. 그래서 급락이거든요. 네. 사실은 명분이 명확하지는 않았단 말이죠. 뭔가 하나의 뭔가
그 매도의 어떤 시그널이 억지로 뭐 핑계를 맞는 핑계가. 것처럼 그런 것처럼 있었는데 어쨌든 센티멘터가 좀 보수적인 것인 상황인 거지 실제로는 데이터 센터 서버 요쪽에 대해서는 니즈는 계속 수요는 늘어나고 있다는 건 부인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성장성에 대해서는 의심하지 마라. 오히려 지금을 분할 매수 기회로 재진입에 대한 좋은 기회로 인식을 하셔도 될 것 같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 매수 의견을 네. 주셨고 네. 워낙에 버핏 형이라고 예. 네, 성인이라고 이제 일컬어지니까 네네. 애플에 대한 이게 의견이 아니라 시장 전반을 지금 고점으로 인식하고 현금을 두는구나. 그러니까 네. 어떤 조정을 염두에 두고 현금을 쌓는구나 이런 것도. 근데 또 좀 모르죠. 있잖아요. 최근에 이런 컨틴전시한 이런 매크로 상황에서 네. 또 한두 달 뒤에 또 버핏 형님께서 샀다. 무엇을 또 샀을지 또 그거에 또 시장들은 또 주목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좀 사후적인 그런 이슈밖에 안 될 것 같아요. 뭘 팔았는지도 늦게 알고 뭘 네. 샀는지도 늦게 알고 항상 늦게 따라만 가고 있습니다. 네. 우리 이민영 부장님은 포트폴리오 어떻게 좀 점검을 해주실까요? 아, 네. 저 엔비디아랑 이제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말씀하셨는데 네. 일단 엔비디아가 뭐 말씀하신 것처럼 상반기에 가장 주가 상승률이 높았던 그런 종목입니다. 차트를 좀 봐보면 네. 지금 현재 어제 종가가 100불 정도로 이제 끝났거든요. 장중에 90불 때까지 빠진 그런 상황도 있었는데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일단 그 121선 정도 수준이 한 100불 정도 수준은 좀 지켜줘야지 단기적으로는 조금 좀 바닥을 다지면서 다시 좀 점진적으로 좀 상승을 할 수 있는 그런 좀 요소가 좀 있을 것 같고요. 네. 최근에 이제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두 가지 좀 이슈가 있었죠. 네. 먼저 엔비디아 차세대 칩 블랙웰 출시 지연 이 부분이 좀 뉴스가 있었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미국 법무부에서 반독점 조사 착수 관련 그런 뉴스가 나오면서 네. 좀 개별 종목으로서도 좀 리스크 요인이 좀 나온 부분은 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엔비디아가 2분기 실적 발표가 아직 8월 28일로 예정이 되어 있기 네. 때문에 아무래도 8월 28일까지는 이러한 좀 뉴스나 플로우 관련해서 좀 주가가 변동성이 계속 반복되는 그런 그 흐름을 이어갈 걸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만 이제 그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여전히 전체 시장의 80% 정도 점유율 엔비디아 GPU 칩을 쓰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엔비디아 칩 같은 경우는 굉장히 고성능이고 가격이 비싸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다양한 이제 플랫폼 주 고객사죠.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애플들이 조금 더 비용을 절감하면서 좀 칩을 좀 써야 되는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뭐 애플 같은 경우는 구글의 TPU를 사용해서 AI 파운데이션을 뭐 모델을 훈련시키고 있다. 약간 이런 뉴스도 좀 이제 GPU 시장에서 엔비디아가 거의 반독점으로 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제 좀 시장 점유율이 다소 하락할 수 있는 그런 부분, 예, 그런 부분이 있지만 아직은 AI 시장이 그 산업 성장기이기 때문에 저는 엔비디아는 이제 엔비디아 칩 1위로서 그 기업 우위는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엔비디아 뭐 소위 서학개미라고 예. 하죠. 네. 보유 1, 2위잖아요. 테슬라, 네. 엔비디아. 그래서 워낙에 뭐 엔비디아 관심이 많고 이 젠슨 왕 CEO가 또 거의 약간 스타 느낌으로 이제 관심을 좀 많이 받았었기 때문에 엔비디아 하면은 뭐 굉장히 저도 귀를 사실 쫑긋하게 자다가도 되는데 귀가 그러니까요. 쫑긋해지고. 네. 근데 지금 주가가 많이 빠져서 이제 100불 더 좀 위태 네. 겨우 좀 지켜내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부장님 엔비디아에 대한 얘기 좀 추가로 해주실까요? 일단 뭐 AI가 되면은 다시 코어 업체들 위주로 당연히 또 재편될 거고 네. 실제 글로벌리 머니플로들을 보면 모멘텀 ETF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사실은. 그들은 사실은 IT 비중을 축소하고 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근데 실제로 보면 엔비디아는 안 줄였습니다. 아 그래요? 예. 예, 모멘텀 ETF는 물론 뭐 전체적으로는 테크에 대한 비중을 축소하는 건 맞지만 엔비디아에 대한 비중은 아직 축소하지 않은 거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 채팅창 보니까 참 삼성전자 계속 빠진다니까 이게. 아 그러니까 지금 저도 계속 보고 있는데 계속 보시고 네. 계시는데. 지금 신경이 좀 쓰이는데요. 지금 2%대 초반? 네. 엔비디아는 이런 노이즈는 있습니다. 예전에 과거에 우리 PC 산업
기업에서 대표적인 IBM이 사실은 이 B2B 영업만 하다가 B2C 산업에 대해서 간과한 나머지 네. PC 산업에서 대장이 못 된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엔비디아에 대한 노이즈도 사실은 그런 것과 일맥상통해요. 어쨌든 우리 소비자들과 좀 빨리 좀 전환돼서 실적으로 좀 피드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투자자들은 빨리 지금 요청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눈높이가 상당히 높아진 거죠. 근데 어쨌든 주가 하락과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경고 메시지를 줬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가는 100불 내외에서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데 만약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90불, 80불 떨어지면 엔비디아 사시겠습니까? 안 사시겠습니까? 근데 막상 떨어지면 손이 안 나가시나요? 저는 나갈 것 같아요. 나갈 그래요? 네. 그다음 두 번째 노이즈는 독점 체제된 균열입니다. 네. 기존에는 엔비디아의 거의 독점 아니었겠습니까? 지금은 그 틀이 좀 네. 깨지고 있는 상태다 네. 보니까 사실 엔비디아에 대한 만약에 몰빵한 고객들 이런 분들은 포트에 좀 다변화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네. 그건 좀 고민되지만 없으신 분들이라면 오히려 좀 새롭게 허재무 네. 사회자님처럼 들어가도 될까요? 그 정도 가격대면 오히려 좀 가격 메리트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일단 100불 아래로 내려가서도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가능성은 있죠. 사실은 우리가 지금 현재 오늘 하루 반등했다고 해서 현재 매크로 상황이 끝났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물론 지금 나스닥 선물도 지금 한 1.8% 정도 상승 중이고 마이크론 테크노라든지 빅테크 종목들이 일제히 반등은 해주고 있지만 다만 한국 K 주식은 상대적으로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지금 맵을 보면 그래도 상승 추세는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네. 안도하실 수 있고 일단 수급적인 이슈 때문에 오늘 하락되는 거는 뭐 차차 다시 보면 또 외국인들 또 코스피 또 매수로 전환됐고 네. 선물 그 더 이상 하락폭은 줄이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유지가 되면서 또 약속의 2시 이후에 또 매수세가 또 들어올 수 있는 것도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보면 빅테크 특히 엔비디아의 측에서는 가격 메리트는 있으면 전 매수 의견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이제 시간이 뭐 한 5, 6분 정도 네. 남았는데 우리 요 얘기로 할까요? 아니면 우리 오늘 시장에 대한 국내 시장에 대한 전략을 좀 제시해 드릴까요? 좀 자유롭게. 두 제가 분께. 볼 때는 두 분께서 좀 선택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네. 지금 네. 뭐 애플 이야기가 남긴 했는데 네. 많은 분들이 지금 국내 종목들에 대해서도 궁금해하는 분들도 계시고 애플도 부장님 말씀해 주셨으니까. 네. 저는 일단 좀 과감하게 한마디 하고 가도 될 것 아, 같아요. 좋아요. 왜냐하면 BOJ는 금리 못 올린다에 전 한 표 겁니다. 더 이상. BOJ. 예. 0.25에서 머뭇거릴 것이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본에서 지금 유발된 이 엔화에 대한 리스크는 좀 소멸되는 그런 흐름으로 갈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당장 매크로 이슈가 나올 것은 없다. 그리고 어제 50을 넘어선 경제 지표 나왔지 않습니까? 아직은 리세션에 대한 노이즈는 있으나 명확하게 경기 침체는 아직 아니다라고 보기 때문에 명확하게는 아니다. 예. 근데 박준 우리 부장님께서 이번 주에 오늘 말고 안 나오시잖아요. 네네네. 이번 주 전반적인 상황도 조금 예측이 가능할까요? 이번 주요? 네. 예측하기 참 힘든. 너무 힘들죠. 저는요. 네. 물론 뭐 네. 여쭤보시면 제가 마음껏 얘기할 수 있겠지만 저는 시장을 예측할 수 있고 예측해서 맞출 수 있는 사람은 전 세계에 단 한 명도 없다라고 거의 생각합니다. 신이다라고 네. 어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예, 지금은 이제 대응의 영역이다 보니까 맞아요. 지금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지금 가격에서 못 살 이유는 없다라는 생각이고 현재 가격에 예, 오히려 그 11월 이후 대선 이후에 시장이 크게 흔들릴 거로 예상됐는데 네. 미리 매를 맞은 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가격대에서는 소위 말해서 바이 더 딥에 대해서 너무 좀 성급한 얘기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서서히 리스크 관리를 잘 하신 분이라면 현금 비중을 조금 줄이면서 리스크 오프가 아니라 리스크 온에 관련돼서도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고 약간 뭐 비중 조절을 좀 해야 되겠지만 참 교과서 같은 얘기라서 저도 참 답답합니다만 네. 분할 매수 그리고 하락은 제한적이다 이런 또 교과서 같은 얘기지 않습니까? 많이 근데 들어본. 또 네. 교과서 같은 얘기를 들을 네,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과거 주식시장 역사상 이런 상황에서는 매수에 대한 실익이 있을 것이고 매도의 실익은 거의 없을 거다라는 것은 명확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크게 못 살 이유는 없다. 없어 보인다. 네. 그리고 BOJ는 더 이상 인상을 저는 그렇게 안 외치고 할 싶습니다. 것이다. 네네네. 네네. 아무래도 매파적인 얘기를 좀 요새 하기는
그래서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네. 건 연준은 여기서 오히려 비둘기적인 스탠스를 얘기할 겁니다. 자, 지금은 우리는 두 가지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경기 침체가 될 거냐. 네. 그리고 연준의 정책적 대응은 뭐냐라는 거죠. 하지만 경기 침체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까? 없다. 네. 그렇다면 연준의 정책적 대응을 그는 우리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시점에서는 연준은 오히려 비둘기적인 가면을 쓸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7월 금리에 대한 동결은 상당한 비판을 지금 받고 있는 게 사실은 연준이거든요. 네. 그리고 연준이 지금 이 상황에서 매파로 돌아서면 사실 그 다가오는 그 화살촉은 상당히 빠르고 많기 때문에 그걸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연준 형님들도 아마 단기적인 좀 긍정적인 비둘기적인 모습들을 아마 내비칠 가능성이 매우 크다. 긍정적이라면 인하를 얘기를 인하가 아니라 시장 친화적인. 시장 친화적. 예, 시장을 지금 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 리세션에 대한 아래 공포를 잠재울 코멘트들을 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는 점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저희 바로 앞에 여의도 공원에 좀 비둘기가 많으니까. 좋아요. 웃을 네. 일이 별로 없는 시장에서 이렇게 소소하게 웃음 주셔서 던져봤습니다. 재미 씨 네. 감사드리고요. 우리 이민영 네. 부장님 마지막으로 우리 오늘 국내 시장. 종목 네. 시장 어떻게 보실까요? 일단 코스피 시장 거의 이제 8% 내외로 지금 많이 빠져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차트를 지금 실시간으로 좀 그 순매도 대금 최근에 3일간 어땠는지 한번 살펴봤거든요. 박지훈 부장님 말씀하시는 동안. 네, 삼성전자 당연히 가장 많이 외국인 매도세들 매도를 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하이닉스, 기아 대표적으로 업종 대표주 중심으로 매도세가 강하게 나온 흐름을 저희가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이제 순매수를 좀 보면요. 반대로 삼성 바이오로직스, 삼성 SDI 그동안 좀 상대적으로 못 올랐던 종목들이죠. 예, 바이오라든지 2차 전지 관련된 그런 업종들은 좀 상대적으로 또 외국인들 매수세가 유입되는 모습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네요. 그래서 이제 국내 주식 시장을 바라봤을 때 저희가 단기적으로 변동성을 좀 내가 감내할 수 있다라는 투자자라고 하시면 요런 그 낙폭 과대 종목들 또 삼성전자랑 하이닉스가 많이 빠졌기 때문에 또 기술적으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또 여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좀 고민을 하셔가지고 좀 수급 동향을 좀 살펴보면서 시장에 좀 단기적으로 대응을 하시면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채팅창에서 뭐 이렇게 시장이 좀 저희 방송 중에도 흔들리는 모습을 맞아요. 보고 네. 가짜 상승이다 이렇게 표현해 주신 우리 시청자님도 계시는데 오늘 이렇게 좀 변동성에 계속 좀 유의하면서 수급 계속 봐야 되겠죠, 부장님? 네. 예, 수급 당장 매우 중요하죠. 네. 지금 수급적인 플레이로 시장이 급등락이 왔다 갔다 하는 거기 때문에 계속 조금 피곤할지라도 계속 좀 모니터링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아마 외국인들 특히 풋옵션의 움직임, 현재 풋옵션 매도 플레이에 대한 흐름들 잘 모니터링 해주시고 그 구조가 깨지지 않는다라면 충분히 단기적인 아비트리지에 대한 매매 실익은 아마 외국인들 입장에서도 클 거기 때문에 네. 요 부분들 좀 잘 지켜봤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 인사 나누도록 할까요? 네. 두 분 오늘 첫 방송이셨는데 어떠셨을까요? 매우 떨리고요. 네. 거기 이제 하나도 안 예, 떨어요. 방송에서 보면 이렇게 실시간 채팅이 보이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래서 네. 그 얼굴 지적은 없었다는 점. 요건 좀 안도의 한수. 아무도 아마 그런 저기 생각 안 오늘 하고 있었는데 저희가 왜? 네, 라디오로 들으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가지고 네. 부장님 네. 그래도 오늘 명언 네. 쫄지 마라 네, 예. 남겨두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장님은요? 네. 저도 사실은 그 생방송이라는 그런 부분 때문에 준비한 부분을 얘기를 많이 못 했는데요. 일단 지금 어려운 시기잖아요. 그래서 우리 투자자분들 너무 그 하루하루 주가 변동성에 너무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조금 장기적인,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좀 저희가 오히려 지금 그 위기를 기회로 또 우리가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 좀 같이 고민해 보면서 투자에 임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민영 부장님 네. 다음에도 나오실 거죠? 네. 왜? 네, 저희가 초대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시장 포인트부터 포트폴리오 분석까지 함께 해주신 박지훈 그리고 이민영 부장님 두 분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아침엔 투자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어려운 시장 이어지고 있는데 시장에 대한 여러 이야기 또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종목에 대한 고민까지 저희 함께 매일 아침 10시에 이야기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내일도 찾아올게요. 재민 씨 내일 만나요. 내일 만나야죠. 네, 내일 만나요. 그럼 내일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